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엑셀로 매물장부를 만드는 방법이랑 그리고 민원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떠한 서류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 매물을 접수를 받거나 창업자분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수기장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컴퓨터 엑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양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함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다루고 또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엑셀 장부를 사용을 하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엑셀 장부를 수정을 해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2010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엑셀 버전이 예전 버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랑 좀 다소 다를 수 있고 기능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조금 줌 아웃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접수 번호부터 시작을 해서 날짜도 기재를 하고요. 매물 번호도 기재를 하고 또 제가 이제 매물을 촬영을 직접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항상 업로딩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바로 시청을 할 수 있게 유튜브 링크도 걸어 놓고요. 그리고 중요한 주소, 그 매물의 정확한 주소지를 또 구역으로 해서 동 주소지를 기입을 하고 번지수도 또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매장의 상호, 그리고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이게 업종이 뭐 휴게 음식점인지 일반 음식점인지 그리고 뭐 판매점인지 이런 것도 기재를 하고요. 또 층수, 그리고 면적, 그리고 보증금, 월세, 권리금, 금액을 기재를 하고 또 이게 상가 임대가 아니라 뭐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 금액도 체크를 해놓고요. 또 관리비가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관리비도 또 체크를 하고 그리고 기타적으로 뭐 이제 추가적으로 기입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기타 사항에 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조건부 서식 필터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 번호를 지금 1번부터 30번까지 기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백 개, 뭐 수천 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매번 이 매물 장부에다가 뭐 31번, 32번 이렇게 기재하는 게 좀 귀찮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릴 자동 채우기 기능을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32번이랑 32번이랑 33번 셀 두 개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클릭을 하신 이후에 하단 모서리로 가져가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바뀌거든요. 왼쪽으로 마우스 클릭을 하신 이후에 밑으로 쭉 잡아 끌게 되면은 번호가 자동적으로 일씩 늘어나서 증가를 하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날짜도 뭐 이렇게 직접 2020년 뭐 11월 11일 이렇게 기입을 하셔도 되지만 이 날짜를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쭉 늘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를 하셔서 날짜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타이핑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요 이 기능을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엑셀로 매물 장부를 관리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뭐 SNS라든지 뭐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 마케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매물을 광고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접수 번호랑 날짜를 조합을 해서 매물 번호라든지 접수 번호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는 071116 이런 식으로 매물 번호라든지 접수 번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 엑셀 매물 장부랑 인터넷에 있는 그 매물이랑 일치를 시키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검색을 하실 수 있고 또 혼돈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링크로 수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뭐 이제 광고를 올리시다 보면 그 각각의 페이지마다 인터넷상에 주소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린 뭐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터넷 주소창에 URL이 있거든요. 이렇게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곳에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간단하게 눌러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신 이후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주소창으로 또 뜨게 되거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블로그 창이 뜨게 됩니다. 본인이 올리셨던 글을 링크를 이쪽에 올리실 수도 있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구역이랑 번지수인데요. 여기 구역이랑 번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로드뷰, 뭐 다음 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지번 주소로 기입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계약 관련된 서류들을 띄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이제 국내에 있는 민원 사이트들은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지번 주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그리고 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뭐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색을 할 때도 지번 주소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여기에 기입을 해 놓으시면 서류들을 또 출력을 하시거나 열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정확하게 지번 주소로 기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운영하시는 매장의 상호를 또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 성함이랑 연락처 사장님의 이제 성함 연락처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저는 또 업종도 구분을 해 놓거든요. 뭐 이게 이제 휴게 음식점인지 아니면 뭐 일반 음식점인지 그냥 판매점인지 뭐 사무실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엑셀로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누적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차트로 또 변화를 해서 시각적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층수, 평수, 보증금, 월세, 권리금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이제 항목은 빼놓지 않고 데이터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 누락이 되거나 잘못 기입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여기 후반에 조건부 서식 필터에서 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없으면 없는 대로 0이라고라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빈칸 없이 빼곡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지금 채워놓은 이제 수치들이 있는데 아까 자동 채우기 활용을 해서 여기 표를 조금만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셀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채워지고요. 여기 이제 평수, 보증금, 월세,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채우기로 한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진짜 현장에 맞는 상가에 맞는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임의로 또 기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의 이제 면적이랑 보증금, 월세, 권리금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색깔로 표시되는 이런 막대기는 제가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서 여기 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홈에 보시면은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데이터 막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체크를 해놓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여기 녹색이라든지 뭐 빨간색이라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 막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파란색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뭐 1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데이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이렇게 짚어 보셔도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데이터가 뭐 몇백 개 이상, 1000개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찾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의뢰를 하셨을 때 빠르게 찾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을 제가 미리 기입을 해놨거든요. 손님이 매장을 의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님이 뭐 개인 카페를 하고 싶으신데 뭐 30평 이상 되는 규모의 카페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0평 이상 되는 면적이라고 하면은 29평을 기입을 해서 29평보다 큰 매장을 찾는 조건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보증금 예산은 이제 한 3천만 원 이하 예산으로 제가 잡아볼게요. 그리고 월세는 뭐 200만 원 안쪽까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권리금도 뭐 1,000만 원 안쪽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기입을 했을 때 지금 보실까요? 그 조건에 맞는 매장이 이쪽에 녹색으로 필터링이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9평 이상 되는 면적, 60평이니까 맞죠? 그리고 보증금도 3천만 원 안쪽이니까 2천만 원이라서 해당이 되고요. 월세도 200만 원 안쪽. 그리고 권리금도 이 표시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권리금도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조금 올려볼까요?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월세를 300만 원 미만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조건이 또 여기 보이시게 되죠. 여기 쪽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서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다루시다 보면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조건부 서식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규칙 관리에 들어가시면 지금 아마 이런 표시가 나오실 거예요. 지금 녹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범위가 나올 텐데 이 규칙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서식 색깔 같은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 채우기를 보라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서식 지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괜히 건드리셨다가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그리고 보증금, 월세,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미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되지 않게 수치를 입력을 하시다 보면 필터링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적용. 네, 보라색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막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수백 개, 수천 개 쌓이셨을 때 이렇게 필터링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고객 미팅 탭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객 미팅 탭을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손님이 계셨을 때 날짜라든지 의뢰 손님 성함이나 연락처들을 적어 놓으실 수가 있고 어떤 매물을 찾으시는지 여기에 조건들을 또 기입하실 수 있게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메모장인데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다른 메모를 기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계약 진행사항 이런 식으로 이쪽에 또 다른 페이지를 생성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 장부를 작성을 한 이후에 항상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저는 드랍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드랍박스 내에 공간에 저장을 해 놓고 집에서 또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드랍박스 앱에 접속을 해서 또 수정을 하거나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물 장부를 항상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하신 이후에 그 백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엑셀을 활용을 해서 매물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님이 의뢰를 했을 때 빠르게 필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직접 사용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